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구해서 마이너스 알고 대입해서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함수를 안 구하고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해주면 fa는 마이너스 4 이런 걸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5a-3은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5a는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해도 되겠지만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모가 항상 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이쿠 일단 0 되는 좌표점 보게 되면 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y로 평행이동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루트 마이너스 x 되니까 이렇게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좌표 자체가 2,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지역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잘못됐고 정역은 또 2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6보다 작다 잘못됐고요. 좌표는 또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데 2, 마이너스니까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3, 4분면 당연히 안 지나고요. 되겠습니까? x 앞에 이제 루트 앞에 원래 이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평행이동한 것이다.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쪽 파트들은 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으면 문제의 상당 부분들은 해결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뭐 통분 겸 유래를 해주면 되죠. 합차 공식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 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제 루트 2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유리하게 통분이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2x 마이너스 1 돼 있고 제곱하게 되면 2x 제곱하면 2x, 그러니까 2x가 이제 두 번 나오고요. 그럼 두 번 나오겠고, 그다음에 플러스 1 1도 두 번 나오겠고, 됐습니까? 중간에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2 루트는 이제 소구가 되겠죠. 해서 계산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좀 잘 살펴보니까 2x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도 좀 쉽게 돼 있죠. 더군다나 2x 마이너스 이제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더하기 되면 2 플러스 루트 2 처리가 되는가요? 요게 좀 약분된 문제 루트 2 되면 되겠죠. 루트 1을 또 전개해 주니까 2 플러스 2 루트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2 루트 2 4번이 좀 정답이 되겠네요. 뭐 수식 정리 좀 잘 하고 뭐 주어진 부분 이제 곱셈 공식 모양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간만에 나온 곱셈 공식들 좀 기억 떠올려가면서 연산 잘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이쿠, 순열 조합 학습 기호사용법 제대로 학습되어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5, 4, 3, 2 이렇게 열심히 곱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요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0 팩토리얼에 하리다는 내용이 된 게 있죠. 다음은 여기는 뭐 6 콤비네이션 이 형태로 좀 바꿔가는 걸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좀 5 팩토리얼이니까 뭐 120 계산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5에다가 2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3, 5, 15 이렇게 빼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05가 되는 그런 내용. 뭐 순열 조합에서 퍼미테이션, 컴비네이션, 순열 조합의 기호 사용법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수상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등식을 할 때 이제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주면 되죠. Y가 1 이렇게 처리되면 2X가 4를 빼니까 1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가 13보다 작아지면 2X가 작아지는 것은 2, 6,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6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 y 값이 2가 되게 되면 2x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을 빼니까 그러면은 9가 되는 건가요? 9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럼 저 x 값은 2, 4, 8에서 4개가 되겠고, y 값이 3이 되게 되면 2x는 12를 빼는 거니까 5 이렇게 처리해서 2는 4 2개입니다라고 처리감 수가 있겠습니다. y값이 4가 되면 16이 되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뭐 12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간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 좀 정리가 잘 덜 되는데 역함수를 좀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죠.
원래 함수 뭐 치환해서 좀 구해가도 되는데 뭐 이걸 좀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뭐 이번 한 번에 갈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 이제 뒤쪽에 있는 3x-5를 이렇게 t로 치환하게 되면 3x는 t 플러스 5가 되겠고 조진식은 그러면 6x는 이거 2배 주니까 2t 플러스 1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t 이런 모양 형태에서 식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f 역함수 t 이렇게 처리해주면 2t 플러스 11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문자를 뭐 x로 이제 같이 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논할 때 뭐 a 값은 당연히 2가 되겠고 b 값은 11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빼면 이제 9 이렇게 해서 답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6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원래 식을 만들고 그럼 또 다시 역함수까지 구해야 되는 거라서 좀 불편한데 이렇게 뒤쪽에 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모양을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연산으로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1차 함수 fx가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지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x 플러스 y는 뭐 3 이렇게 되는 함수니까 뭐 함수 fx 이런 형태로 표시해주면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갈 수 있는 식이죠. 뭐 합성함수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13번 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 규칙을 좀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f2를 구하게 되면요 1이 되겠고 그러면 두 번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다시 또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두 번마다 규칙 이렇게 되는 건 된다는 뜻이니까 13번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한 번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합성함수 좀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뭐 규칙을 찾아간다라는 걸 해서 규칙 찾기 해주면 되죠. 규칙 찾기. 기를 좀 해주면 되는데 뭐 규칙이 뭐 두 번마다 나오는 그런 거라서 좀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규칙되는 부분들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큰 흐름 틀 규칙 찾으면서 풀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쓱 그려간다면 3을 집어넣을 때 1이 되는가요? 3,1이 되는가요? 1, 2, 3,1 이런 형태에서 직선들을 좀 기울기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뭐 작은 쪽은 이제 2차 함수를 가야 되는데 역함수를 가려면 이제 1대1이 돼야 되잖아요. 1대1 대응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뭐 양의 형태는 안 되겠군요. 그럼 뭐 이렇게 2차 함수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뭐 어차피 꼭지점 x좌표가 또 이거 3하고 또 연결성이 있는 거니까요. 꼭지점 부분이 이곳에 딱 연결돼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아까 3,1이었으니까 b 값은 자연스럽게 1이 되면 되겠고 a 값은 이제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정수라고 했으니까 또 문제에서 또 최대가 돼야 되니까 아이고 0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좀 답해가면 되겠죠. 그럼 더하기 해주면 결과는 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함수 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 뭐 이런 기본 개념들만 좀 갖춰져 있으면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f 역함수 x를 이렇게 뭐 gx라고 한다 좀 주어져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식 y는 이퀄 f 3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에 또 역함수를 좀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 hx를 또 gx로 표시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함수 구하면 되죠. 역함수는 이제 x하고 이제 y하고 문자를 좀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역함수를 구했는데요. 정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사이의 관계점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3y-2는 이퀄 f 역함수 x 이렇게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f 역함수 이런 부분들 문제에서 뭐 gx라고 처리했으니까 이때 3y-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1에다가 g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gx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뭐 이 역함수를 우리는 요걸 이제 hx라고 했으니까 hx는 해서 3분의 1 gx 플러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자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처리 가능한데 이게 좀 이제 낯설 수도 있죠. 역함수를 아예 이렇게 구해놓고
아니, 이곳에서 역함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 뭐 이런 이제 절차만 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풀이 좀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쓰면 좋겠고 조제 임시표에서 답을 해가는 거니까 뭐 더하기 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가볍게 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역함수 구하고 그다음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 이용하고 요 형태들 요 방법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를 좀 학습돼 있으니까 질문 던지는 거죠. 이건 이제 f 역함수, g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f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역함수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죠. 처리. 그럼 이제 이렇게 원래 함수고 역함수가 맞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g 역함수 f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f3을 좀 열심히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3을 좀 대입해 주니까 2분의 4 처리해서 2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 역함수 이제 2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런 건 또 뭐 a 이렇게 해서 ga는 2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2a 플러스 1인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제곱하면 2a 플러스 1은 4에서 2a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가 2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괄호의 역함수 성질이죠. 처리될 수 있는지. 그다음 이제 역함수도 안 구하고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두 집합. 어이쿠 이건 뭐 직선이고요. 요거는 뭐 유리함수가 되어 있는 거죠. 직선하고 유리함수가 만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 된가요? 값을 범위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큰 흐름도 이제 대략 좀 이제 살펴보면 점근선이 x는 1 돼 있고 y는 2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2x-에서 음수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 좀 이렇게 이사사 보면 그려져 가는데 여기 중간에 또 1 되는 이런 직선 그려가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접하는 거 해서 뭐 사이의 부분 그으면 되겠다 하니까 접할 때를 구하면 되겠죠. mx 플러스 1을 하고 x-1에 2x-4 해서 접할 때의 m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개해야 되니까 m 그냥 한 번 더 쓸까요?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겠고 mx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1 그다음에 마이너스 m 되는데 요거 좀 이항시키면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식을 좀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판별식 열심히 구해야 되죠.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된가요? 3, 4, 12m 이렇게 처리해서 0 되는 값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이제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0m 플러스 1을 이꼴 처리해서 근을 좀 구해가지고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알파 베타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쓰니까요. 인수분해를 그렇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근거 계수 관계에서 곧바로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프에서 또 무엇을 푼지 뜻파악이 좀 다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뭐 근들을 좀 구하지 않아도 근거 계수 관계 구해야 되는 관계를 이용하면 푼다는 사실들 이런 것 좀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거와 일치되는 것은 이제 보기에서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원래 함수 자체를 좀 알아야 되죠. 점근선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되는가요? 점근선 y가 2 되니까 2x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모르는 건 거죠. 그럼 여기다 또 뭐 이렇게 문자 뭐 c 정도 이렇게 쓸까요? 근데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분의 c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1을 이렇게 쳐야 되겠죠?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뭐 식이 이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처리되는데 이건 x 플러스 1분의 2배의 x 플러스 1 처리해주고 있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마이너스는 이제 곡선의 휜 정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곡선의 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또 보기에서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기억이 좀 답이 되겠고요. 요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안 되겠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요게 좀 답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4에 x 플러스 1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기억 디귿입니다 라고 해서 1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를 보고 좀 식을 좀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문제에서 일치한다라는 부분들 평행이동에서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값이 좀 같아지는 이런 부분을 찾아간다라는 뭐 그래프 개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편안히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대칭이고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유리함수는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이런 부분에 대칭인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 돼 있는 식들이 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점근선의 교점이 곧 대칭하는 이 함수의 교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둘의 이제 교점을 구해가면 풀이가 좀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x는 마이너스 12, 2, 6, 10이죠. 마이너스 6 처리되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y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죠. 이 마이너스 2분의니까 2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좀 된다 이런 뜻이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점근선 x는 이꼴 마이너스 a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 값이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점근선 y는 b가 되는 거죠. y는 b 이렇게 되는데 b 값은 뭐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b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좀 아이고 그 다음엔 또 역함수가 축 만나는 부분들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함수식을 좀 쓸까요? a 값이 3이었으니까 x 플러스 3 처리되겠고 2분의 3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뭐 이곳에서 일단은 뭐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3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y 값이 0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 값이 0 되게 되면 x 값 0 만드는 거니까 분자에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c 이런 형태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로 오게 되면 이제 바뀌어가면 되죠. 근데 역함수의 중점인데 x좌표로 이렇게 뚫어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좌표에서 y좌표를 논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0하고 3분의 c 더하기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6분의 c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3분의 2다 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c 값은 4가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값들을 좀 전부 다 구했고요. 이때 a-2b 3 2b 해주면 또 얼마죠? b 값이 2분의 3이니까 3인데요. c 값이 4 이렇게 쳐야 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정답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대칭성이죠. 대칭성 이 부분들. 원래 이제 뭐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평행동에서 나온 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교점이 있고 점근선의 교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즉 점근선을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성질이니까 잊지 말고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상자 7개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상품 ABC를 세 상자에 넣을 때 두 개가 또 이웃하게 됐네요. 이웃하는 상자에 넣는다. 이웃할 두 상자를 좀 고르면은 세 종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넣는 것까지 하면 3 곱하기 1을 좀 미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서 그럼 이제 세 상자가 빼고 이제 나머지 네 상자가 남아 있겠고 그럼 틈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이 있으니까 이런 상자를 좀 넣을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곳에 이제 두 상자가 들어가서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것까지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은 이제 네 군데 이렇게 나머지 상자 하나 좀 집어넣습니다라고 해서 전체 7개의 상자가 나열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6 곱하기 2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120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할 상자를 고르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생각할 건데 또 이제 순서 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주고 이 상자를 좀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빈 상자들 틈에다 넣을 때 들어가는 틈이 5개가 있다. 그다음에 다음 상자가 들어갈 곳이 4군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집합은 1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1이 원소가 되어 있고 원소는 5개다라는 얘기는 집합에 1이 들어가고 나머지 원소 4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4개의 원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그럼 9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4개의 원소를 골라서 A집합에 좀 넣어주면 된다. 이 부분들이 A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집합도 원소가 좀 5개가 돼야 되는데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뭐 9개에서 몇 개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5개를 골라놓은 거죠. 컨벤션 5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개를 좀 골라놓기. 이게 이제 B 이렇게 처리된 거요.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이 둘 좀 더하게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럼 뭐 9 컨비네이션 4 더하기 9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10 컨비네이션 5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9, 8, 7, 6 이렇게 처리돼서 5, 4, 3, 2, 1 되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2, 5, 10 소거해주면 되고 4, 2, 3,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6 곱하기 6, 7, 42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6, 12, 4, 6, 24 그러니까 252 해서 가질수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문제에서 집합 만들 때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9개의 원소 중에서 뭐 4개를 골라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나머지 원소를 좀 채워넣는 이런 부분들이 집합을 만드는 그런 내용. 집합에 들어갔을 때 이제 원소의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하고 연결되는 이론입니다. 라는 그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1대1 대응이고 3은 2에 대응된다. 이렇게 대응 관계가 될 땐 메모해 가는 게 중요하죠. 1, 2, 3, 4, 5.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 3은 2에 대응된다. 대응 좀 시켜놓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3보다 큰 두 원소. 그러면 4, 5들인데요. 4, 5는 아이고 점점 더 큰 값으로 대응돼야 되겠다. 나머지 원소가 뭐 이 하나 빼고 나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남아있죠. 6개에서 2개를 골라서 4, 5에 대응시켜가면 된다. 이게 이제 증가함수 계속 커져간다 이렇게 됐을 텐데 선택만 해주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가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2개의 원소가 뭔가로 좀 대응됐다라고 치면 이제 1, 2가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원소가 그럼 몇 개 남아있겠습니까? 4개가 남아있겠죠. 근데 지금 뭐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되니까 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대응시켜가면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은 3, 5, 15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걸 먼저 곱하기 해주면 이게 얼마죠? 20에 60 돼서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180입니다라고 계산 계산이 좀 쉽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벤 다이그램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조건들 메모 그 다음에 이런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3보다 큰 숫자들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4, 5 이런 부분들 이게 증가함수 되겠다. 문제의 좀 조건들 지금 뭐 키포인트는 이제 뭐 증가함수 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연산합니다. 라는 사실들 중간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 2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순열 형태도 있으니까 나름 한 문제에 순열도 쓰고 조합도 써야 되는 이런 이론이니까 좀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들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5개가 있습니다. 용역 5개가 있는 거죠. A, B, C, D, E. 4가지 색을 좀 사용하대요.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게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의 색 칠하기는 뭐 가장 많은 면 접하는 C 이곳을 제일 먼저 칠하는 거죠. 4가지 이렇게 칠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칠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빙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반대 부분에 있는 부분들 그걸 뭐 A, D로 해도 되고 B, E로 되는데 B, E를 기준으로 한다. B, E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을 경우하고 B, E 부분들이 다를 경우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은 같은 경우라면 이곳에 같은 경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요? 뭐 일단은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사용했으니까 3가지 색이 남아 있겠고요. 이곳에 이제 같은 색을 칠하고 나면 A하고 D에는 C 부분 칠한 거고 B 칠한 색을 좀 제외하고 좀 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가지 색이 남았으니까 2가지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서로 다른 색이라면 3 곱하기 2 그죠? B하고 E에다가 이제 2가지 색을 칠하게 되면 어이구 결국은 지금 3가지 색이 다 사용됐으니까 A하고 D하고 칠할 색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
4, 3, 12에다가 이곳은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18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 곱하니까 32에다가 4 연산이니까 7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까? 그래서 72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빙 돌아가는 이렇게 그런 형태일 때 반대에 있는 부분들하고 색이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눠서 풀어갑니다라는 아이디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면접하는 제일 먼저 칠한다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이고 0이 2개나 있는데요. 동시에 4장을 뽑아서 나열할 때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또 물어봤네요. 뭐 아닌 부분들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뭐 전체에서 3의 배수를 좀 빼는 게 좀 좋겠죠. 전체를 구하는데 아이고 0이 또 이제 회방을 놓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0이 2개 좀 사용되는 경우 0이 또 하나 사용되는 경우 0이 사용 안 되는 경우 0이 사용 안 될 때는 뭐 1, 2, 3, 4 이러겠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개에서 2개를 고르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이 해서 고르게 되면 이제 1, 2라고 좀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좀 만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앞자리에 뭔가 숫자가 하나 좀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3개의 숫자가 있다고 나머지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3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 컨비네이션 3에서 1, 2, 3 이렇게 골랐다고 치게 되면 맨 앞자리에 나열되는 가지수는 3가지.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나열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숫자가 다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되겠죠.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4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네요. 이게 그러면은 6인가요? 66은 36 이렇게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4죠. 이게 4에다가 3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에다가 6 있으니까 어이구 이게 가지수가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72가지 그 다음에 2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가 이제 132가지 정도가 가지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3의 배수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3의 배수일 때는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해야 되니까 0, 1, 2, 3, 4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같은 종류. 근데 4의 배수가 되려면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구성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 나머지가 0 되는 게 2개에다가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나눠 떨어진 것이 0,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들어간 부분들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0 하나에다가 3에다가 1, 2 들어가는 부분들 우리는 뭐 근데 1이냐 4냐 때문에 곱하기 2를 좀 자동으로 해주면 되죠. 곱하기 이렇게 자동으로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는 가지수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뭐 맨 앞자리에 오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고 그럼 이런 거 3개를 나누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맨 앞자리에 오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고 이런 걸 나누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를 계산해 가면 되겠네요. 6을 좀 공통으로 할까요? 6 공통에다가 2 더하기 그럼 또 6 이렇게 처리되니까 8이니까 4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는 132에서 48을 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4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4가지 되죠? 3의 배수 구해가는 것도 좀 이거 절차를 좀 거쳐야 되죠. 일단 나머지 같은 거에서 어떤 구성으로 좀 돼야 되느냐 구성 찾기. 특히 이제 여기 나머지가 1인 부분들이 2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1이 올 때 4가 올 때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구성 찾아서 그다음에 나열을 됐죠. 3의 배수가 아닌 걸 고르는 것보다는 3의 배수를 고르는 게 편리한 거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빼기 대신 이제 전체 또 구해갈 때도 0이 또 2번 있고 4자리 만드는 거라서 맨 앞자리에 또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요소에서 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 6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X집합이 있는데요. XXX로 가는 1대1 대응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5일 때 관계식 4, 6은 또 대응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합 결과가 좀 나와 있죠. 뭐 벤 다이그램 그리고 벤 다이그램에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들 메모해 가면서 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관계식을 보게 되면 f 역함수의 1 더하기 ff 합성함수한 결과가 2가 돼야 되죠. x의 1을 좀 대입해주면 아이고 근데 뭐 두 개의 결과 자체가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1, 2, 3, 4, 5, 6인데 그럼 1 더하기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F1은 1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F 역함수 이 부분들하고 FF 이 부분들이 2x니까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4 대입해서 나온 경우는 1, 3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2는 될 수 있는 조건 같은데 1, 3 이런 부분 고려가 될까요? 그럼 이제 역함수에서 거꾸로 역함수 2가 이제 1이 돼 아이고 이게 지금 함수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2에서 1로 이렇게 가게 되면 1에서 뭐 2로 두 번 출발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3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2가 됩니다라고 조건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가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F5의 역함수 부분들하고 합성함수 이렇게 5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10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조건을 보니까 또 5는 또 5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최고적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4하고 6해서 9가 되는 방법은 나오는 방법이 3, 6하고 3, 6 이렇게 돼서 짝이 되거나 4, 5가 돼서 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합이 이제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5가 3 되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하게 되면요. 3이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4, 6에서 이제 3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4, 6 같은 거 이제 4, 5하고 계산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1대1이라서 3이 사용된 이제 6이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F3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이제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6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F 역함수 4는 10이 돼야 되니까 4가 되어야겠죠. 5가 그럼 또 4로 거꾸로 이제 4가 6 이렇게 역함수니까 5가 4에 대응된다. 됐습니까? 그럼 4가 5가 됐으니까 6은 또 4 이렇게 처리해서 뭐 위에 나 조건까지도 만족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F3 6에다가 그다음에 F5가 3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답은 1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하. 뭐 그럴싸하군요. 근데 이거 좀 4, 6에 합해서 결과가 9 되는 걸 좀 생각하면 3, 6이거나 4, 5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3하고 5가 대응되는 것은 여기에 없는 원소들이니까 반대로 이쪽이 나 조건에서 4, 5가 되면 이쪽 3, 6이 되겠고 3, 6에 있으면 4, 5에서 아이고 답은 뭐 2번하고 3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뭐 이런 패턴의 문제이기도 했군요. 됐습니까? 문제 조건들 이렇게 좀 잘 살펴서 풀어가는 거 조금 이제 신경 쓸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절차 부분에서 이렇게 1, 2 해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제거하고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원소들에서 나머지 원소로 간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풀이하면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점을 a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함수는 조금 의심을 좀 해야 되죠.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함수가 되는지 좀 조사해야 되는데 요건 좀 y-1은 있고 루트 이렇게 쳐야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자 좀 바꿀까요? 그럼 이제 제곱하면서 x-1에 제곱 처리해주면 3분의 16에 y 플러스 3 해주면 이게 역함수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16분의 3에다가 이항식해도 빼기 4. 역함수 관계 맞죠? 역시 역함수 관계. 뭐 교점 부분들을 이제 두 함수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y는 꼴 x 관계로 푸는 거죠. 3분의 16에 x 플러스 3에 루트 되어 있는 부분들 y는 꼴 x라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제곱을 하고 16에 x 플러스 3 왜 3은 안 썼을까요?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했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면 또 이게 얼마인가요? 이걸 또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대입해서 찾아? 그럼 제곱하는 게 낫겠죠? 3x 제곱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2x 아이고 숫자가 커지는가요? 플러스 3 아이고 한없이 커지는데요. 48에다가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5일 걸 저로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까?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3에 이게 어떻게 되죠? 5, 9, 45 이렇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해주면 27에서 되는군요.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좀 만나는 거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1 이곳에서 또 그래프 이렇게 그래가서 마이너스 만나는 거니까 정답 9가 되겠죠. 그러니까 A점 좌표를 이제 9,9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좌표를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B점 마이너스 3, 어이구, 이거 시작점인데요. B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이 GX에 만난다. 아이고, 이거 이제 역함수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C점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넓이를 좀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마이너스 X, 그냥 뭐 합 형태로 좀 아니 그냥 좌표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x 처리해줬고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C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4니까 4루트 이렇게 구해가겠고 그렇다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쭉 구해야 되죠. 9,9에서부터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열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9, 9, 18에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에 4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되고 약분해서 2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40입니다라고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정답이 되는군요. 되셨죠? 자. 무리 함수하고 이차 함수가 되게 되면 역함수를 좀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숫자도 뭐 역수도 있고 역함수 관계라는 거 금방 좀 밝혀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만나는 교점도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교점을 좀 찾아서 a점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런 부분들은 y는 이꼴 x의 또 이게 수직이라는 형태라서 이게 좀 좌표 자체가 이제 y 이퀄 x 대칭 이제 역함수 관련한 그런 좌표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좀 다 이렇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다 녹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화학, 과학분 4개, 생활윤리, 세계지리, 법, 사회교육과군 3개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7가지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하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 개 이상 과학 교과군을 좀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한 개 교과군 이건 3개 과목을 선택하고요.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한 과목 중에서 또 한 과목이 또 일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뭐 과학이 4개, 사회가 뭐 3개가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고. 동시에 선택한 과목이 한 과목이 되는데 그게 과학이냐 사회냐 따라 달라지겠군요. 그렇다면 뭐 과학 한 과목을 동시에 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때 이제 A, B가 무엇을 더 선택하느냐에 또 많이 달라지죠. A가 일단 3과목 선택하는데 과학하고 사회 부분들이 2, 0 이렇게 그 다음에 1, 1 과학을 이미 선택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나머지 선택에서는 이렇게 좀 나눠지겠고 이때 이제 뭐 B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과학이 일단 3과목이 사용됐으니까 과학을 뭐 2과목 선택 못하니까 1, 그 다음에 사회 1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 선택 안 하고 사회 2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군요. 다음 부분들은 2가 되겠고 1, 1도 되겠고 0, 2도 되는군요. 됐습니까?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되죠? 2, 0 되겠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겠고 됐죠? 사회를 뭐 두 개 선택했으니까 사회를 또 그 다음에 한 과목도 더 선택할 수는 없죠. 0, 2 이런 부분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나눠지겠습니다. 와, 복잡한데요. 이거 먼저 좀 계산해 볼까요? 과학 선택한 이거 그냥 먼저 한 줄부터 따로 계산해야 됐군요. 이렇게 과학이 지금 과학 자체가 좀 3과목이 나온 거죠. 3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각각에 대해서 과학 한 과목 남은 거 1 곱하기 사회 3과목 남은 거 선택했으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 선택 안 했고 사회 3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니까 또 3가지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6, 3,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과학 3과목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3 사회도 3과목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3 A가 선택하고요. 과학이 2과목 남은 거니까 이렇게 과학이 2과목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2 곱하기 사회도 2 곱하기 이거는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게 4에 5, 6, 9, 54까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회 3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니까 3 과학 4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건가요? 3과목에서 2과목이죠. 이거 조심해. 3과목에서 2과목. 그러니까 이미 하나 선택했었죠. 그럼 3가지. 과학 3과목에서 선택 3가지. 그 다음에 사회 1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6,
138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50, 60, 70에다가 이게 20이 되니까 뭐 그럼 90까지 되는 거예요. 90까지가 되겠고 과학을 좀 선택하는 가수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가수는 360까지입니다라고 기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럼 사회를 하나를 좀 공통으로 한다면 과학은 네 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사회는 두 과목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A가 선택은 과학 두 개, 과학을 두 개 좀 선택하고 사회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요. 사회는 이미 뭐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런 가지 수가 있겠고 과학 하나에 사회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과학을 선택 이건 반드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지겠습니다. 이때 B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학이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개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고 과학 하나에 사회를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과학을 선택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위도 아래도 똑같은가요? 2, 0에다가 그다음에 1, 1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과학을 4개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과목 남은 거죠. 과학 두 개니까 이거 한 가지가 처리되겠고 과학 하나 두 가지 사회도 두 과목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5, 6, 30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뭐 아래쪽은 어떻게 되는가요? 과학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4가지, 사회를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과학 3과목이 남았는데 2개 선택, 그 다음에 과학 3개 남았는데 하나 선택, 사회는 한 가지죠.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 8,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78가지가 되겠고 사회를 선택하는 가지 또 3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38, 24에다가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234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또 다시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594가 되나요? 594가지입니다. 5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 문제 조건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데요. 그죠? 일단은 뭐 공통으로 선택한 과목이 과학이냐 사회냐 이렇게 좀 공통 과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선택하고 나머지 과목들 차례 감을 때 과학을 또 이제 하나 좀 꼭 선택한다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수용도처럼 쭉 나눠진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인데 꼼꼼하게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들이 몇 개나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하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